알겠어요. 짬뽕. 날씨 짬뽕. 자, 힘쓴다, 힘써. 와, 오, 크다, 이거. 크다, 이거. 뭐야, 아이고, 힘들다. 어이구. 자, 자, 아이고. 어이구. 걸치기로 맞춰. 그거. 자, 월척입니다. 월척. 월척. 가만있어. 월척. 안녕하십니까. 도시낚시꾼 조사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4년도 추석을 맞이해서 특집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숨겨왔던 제 자작체비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한테 1급 비밀입니다. 1급 비밀. 1급 비밀을 여러분한테 공유를 해서 저만 즐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같이 낚시를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낚시 채비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미 대중화되어 있는 수입 LCB랄지 원봉돌 채비, 또 요새 한참 유료체에서 이용하고 있는 편대 채비도 있고, 뭐 얼레 채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채비가 많습니다. 그런 기성 채비를 떠나서 조사랑이 독창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이용하고 있는 채비입니다. 저는 낚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고수님들도 늘 말씀하시지만은 낚시에는 정답이 없다. 그 말은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공감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성 채비를 떠나서 나만의 채비 가지고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 채비가 뭐 없더니 졌더니 평가를 하지 마시고 제 스타일이니까 저렇게도 하는구나 하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낚시에서 저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재미와 멋입니다. 재미있고 멋있는 그런 낚시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짬뽕 채비를 개발해서 재미를 보고 있는데, 아직 저는 이제 뭐 아마추어고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제 채비를 그렇게 우습게 여길 수도 있고 애용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택은 본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니까 시청자 여러분이 선택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짬뽕 채비는 다기능 채비, 복합 채비이기 때문에 처리가 좀 약간 복잡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한 걸 좋아하시는 분,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하지 마시고 편대를 하든 세배를 하든 월목도를 하든 본인이 선택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소개했을 때 관심도 있고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따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뭐 안 해도 상관없죠. 뭐 그죠? 뭐 대단한 거 아니니까 취미고 재미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낚시 중급 이상 분들은 다 아시는 거고 경험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 장면을 보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초보분들이나 아니 좀 성장기에 있는 분들, 여기 조금 참고 같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 채비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전에 짬뽕 채비로서 소개를 여러 차례 동영상에 업로드 해놨습니다. 오래전에 해놨기 때문에 또 잊혀질 수도 있고 또 좀 발전적으로 변화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이런 낚싯대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자기가 다루기 쉬운 낚싯대, 뭐 20대든 25대든 28대든 30대든 32대든 낚싯대 환경에 맞게 낚싯대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찌가 있어야 되겠죠. 찌는 2g에서 3g대까지 사용하시면은 유료투에서는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유의할 사항은, 제가 운용하는 짬뽕 채비는 유료터용입니다. 유료터, 손마터나 자비터 이런 유료터용이고, 일반 노지, 이런 저수지나 강 이런 데서 그런 데서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이런 수초나 돌뿌리 이런 데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뭐 하고 싶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은 바닥만 깨끗하면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짬낚을 주로 하는 사람이라 노지 낚시를 안 합니다. 이런 시간과 거리와 뭐 경비, 체력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따져보면은 저는 노지 낚시랑 걸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고 이 편의시설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이런 유료터에서 짬낚을 즐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료터에 아주 걸맞는 그런 짬뽕 잽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낚싯대하고 중요한 찌까지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런 낚싯줄은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모르겠으면은 주위에 좀 고수분들한테 추천을 의뢰해서 선택을 하면 되겠는데, 저는 그렇게 고가의 용품을 잘 사용 안 합니다. 이렇게 저가의 용품으로다가 해서 하는데, 낚싯줄 굵기는 짬뽕채비에 있어서는 2호 내지 2.5호 정도를 권장을 합니다. 왜냐면 이 원줄에 여러 가지 부속이 달리기 때문에 자꾸 이동하고 그러다 보면은 흠집이 나가지고 원줄이 약해서 터질 수가 있으니까 약간 강하게 나일론줄 2 내지 2.5 정도로 사용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 찌고물을 하는, 찌고물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뭐 방망이형도 있고, 또 이런 일자형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그런 모양의 찌고물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이런 스토퍼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원줄 사이즈에 맞는 호수, 여기 호수가 적혀 있습니다.
원줄 굵기에 맞는 이런 호수의 스토퍼를 구입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선왕은 좀 특이하게 찌고물을 갖다가 직접 원줄에 껴도 되고 따로 껴도 되는데, 저는 원줄에다가 핀 도래를 껴서 여기에다가 찌고물을 갖다가 껴서 이걸 탈착이 용이하게끔 이렇게 찌를 교체하기 쉽게끔 해서 낚시를 하는 편이라 핀 도래를 갖다가 원줄에 낍니다. 그 다음에 유동 홀더를 갖다가 관통 홀더라고도 하죠. 유동 홀더를 갖다가 끼워서 여기에 편납을 가감해서 찌 맞춤을 합니다. 이거를 짬뽕집에서는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해도 되고, 이거 하나에 이런 유동추를 갖다가 끼워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유동추도 모양이 뭐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모양, 여기 무게가 아주 써있는 모양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건 참 사용하기 편합니다. 무게를 달아보지 않아도 무게를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뭐 이런 모양도 있고, 또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이런 모양도. 이런 모양이 사용하기는 편합니다. 왜냐면은 요걸 여기를 뺐다 꼈다 원줄에서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 가지고 무게에 따라서 요거를 원줄을 잘라내지 않고도 무게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편리한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원줄 맨 끝에 핀 클립을 묶게 되겠는데, 이 핀 클립입니다. 핀 클립. 이 핀 클립만 별도로 사도 되고, 이 핀 도래에서 이 도래 부분만 니뽀를 잘라내면은 핀 클립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제 핀 도래도 여러 가지 있고 핀 클립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인터스냅 핀 클립을 사가지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이건 잠금 장치가 있어가지고 낚시하다 보면 저절로 이게 빠지는 수도 있고 휘지는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건 잠금 장치가 있어가지고 단단합니다. 약간 불편한 점도 있지만은 일단 잠가 놓으면은 풀릴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단단한 인터스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이런 로링맨 도래를 채우기도 하고, 이런 고리봉돌을 채우기도 하고, 이런 수일 봉돌을 갖다가 채우기도 해서 무게를 조절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갖다가 복합적으로 낚싯대 한 대에 세팅한다는 게 짬뽕채비의 그런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또 어쭈 우리 힘쓰나? 어이구.
자, 임준승. 아이고,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알았어. 자. 그럼 원줄부터 묶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유튜브에 많이 소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주 편리한 방법으로다가 원줄 매듭을 치면 되겠습니다. 낚싯대를 이렇게 쭉 피면은 재주에 제일 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걸 초리대라고 그러는데 제일 가는 부분이 초리대 위에 붙어 있는 실, 이게 초리실입니다. 초리실. 이 초리실에다가 낚싯줄을 갖다가 묶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다가 채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묶는 방법은 뭐 팔자 매듭법이니 나비 매듭법이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잘 끊어지지 않는다는 무매듭법으로 해서 묶어보겠습니다. 10cm 남짓 이렇게 낚싯줄을 접어주고 여기에 손을 넣어서 손가락을 2개를 넣어서 한 5번 정도를 감아줍니다. 하나, 둘, 셋, 넷, 5 감고 요 손가락을 벌려서 이쪽에 원줄, 긴 원줄 쪽을 잡아가지고 안으로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통과시켜서 잡아당겨서 주면은 이렇게 매듭이 됩니다. 요거를 이 초리실에다가 묶으면 되는데 여기를 갖다가 일반 매듭을 한번 지고서 여기다 걸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원 상태 매듭을 앉은 상태에서 할 때는 여기다 고리에다가 집어넣고 이 고리에다가 초리실을 한 번 더 감아줍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통과를 시켜서 감아준 다음에 바짝 대고 긴 줄을, 짧은 줄이 아니라 긴 줄을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탁 힘을 줘서 탁 잡아당기면은 이게 안 풀립니다. 안 풀리기 때문에 이거를 매듭이 없는 매듭법을 해서 무매듭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낚싯줄을 잡아 풀어가면서 낚싯을 빼가지고 마디 부분에서 살짝 돌려줍니다. 다시 이렇게 접히지 않도록 쭉 빼서 마디 부분에서 살짝만 이렇게 돌려주면은 여기가 빠듯하게 들어가서 풀려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쭉 해서 낚싯대가 아주 일직선으로 딱 펴진 상태에서 이 손잡이 끝에 맞게 해서 원줄을 잘라줍니다. 손잡이 끝에 일치하도록 낚싯줄을 가위로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원줄은 옆으로 치워놓고 아까 보여줬던 부품 중에서 칼라 스토퍼, 칼라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사이즈만 맞으면 되니까요. 이 스토퍼에서 여기다가 철사 고리에다가 원줄을 통과시키고 하나, 2개를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이 원줄에 이 스토퍼를 원줄에서 이동시킬 때는 꼭 손에다가 이렇게 물을 바른 다음에 이동시켜야지 원줄에 흠집이 안 생깁니다. 흠집이 생기면 약해져서 쉽게 끊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밀어 놓습니다. 한 30cm 이상 쭉 밀어 놓고, 그 다음에 끼울 게 요건 조사랑 스타일입니다. 이 찌고물을 여기다 원줄에 직접 끼워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찌 교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찌 다리 촉의 굵기가, 쉽게 말하면은 이 끝부분의 촉의 굵기가 찌마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다르면은 이게 헐렁헐렁 한다든지 또 너무 굵어서 안 들어가면은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줄을 다시 다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굳이 찌를 교체를 안 하고 한 가지만 계속 쓴다, 뭐 그러면은 직접 다이렉트로 이 찌고물을 갖다가 요 끝머리에 여기 찌고물거든요. 이렇게 찌를 꼽을 수 있는 고무 찌고물을 다이렉트로 원줄에 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기능 채비이기 때문에 채비를 자꾸 중간중간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핀도레를 끼워줍니다. 핀도레를 끼워주고 한번 확인을 할게. 이 핀도레가 스토퍼를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안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걸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토퍼를 갖다가 그 일자형을 안 쓰고 이렇게 타원형을 쓰는 이유가 여기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스토퍼를 3개를 끼웁니다. 세 개를 끼우고, 또 침이나 물을 발라서 원줄에 침이나 물을 바른 다음에 이 스토퍼를 이동을 시킵니다. 빡시구나. 따뜻하게 들어가는 스토퍼네. 엄청 따뜻하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를 더 껴서 3개를 끼우는 이유가, 세 개를 끼우고 거기에 유동 홀더를 나중에 찌맞춤용 유동 홀더가 되겠습니다. 찌맞춤용 유동 홀더. 여기다가 이제 편납이라고도 그러고 편동이라도 그럽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잘라가지고 여기에 이제 가감하면서 찌를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토퍼를 2개를 또 끼웁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끔 이제 위치를 고정시켜 주기 위해서 끼우는 겁니다. 그 밑에 것은 유동추의 위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제 3g대 이게 부력이 3g대라는 얘기예요. 부력이 3g대에 나가는 찌를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찌 부력의 3분의 2 정도 되는 2g짜리 유동추를 끼우겠습니다. 이게 작업을 하다가 원줄 이렇게 구부러져 안 들어가면은 그 부분을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고 반듯하게 된 상태에서 원줄을 껴야 이게 통과가 잘 됩니다.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여기다가 그냥 해도 되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유동 홀더를 하나 더 낍니다. 유동 홀더를 하나 더 껴서 완충구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나를 더 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토퍼를 2개 내지 3개를 더 낍니다. 저는 이제 대개 3개를 끼는데 2개만 껴도 됩니다. 이렇게 3개를 껴서 요 2개는 위에 2개는 이 유동추를 탁 참질했을 때, 이제 붕어 걸려서 낚싯대를 탁 쳤을 때 충격에 의해서 이 스토퍼가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개를 끼는 거고, 맨 밑에 하나는 핀크랩의 매듭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꼈습니다. 껴도 되고 안 껴도 됩니다. 그래서 또 원줄에 물을 바르고 한 30cm 정도 밑으로 내려줍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다 끼워 넣은 다음에 이 원줄을 낚싯대에 맞게 재단을 해야 됩니다. 2.8칸대 이하는 대개가 연질 있고 경질 있고 뭐 중경질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중경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중경질을 할 때는 이 끝에서 한 뼘 정도 위치에다가 낚싯대 끝부분에서 윗부분으로 한 뼘 정도 위치에다가 봉돌을 단다고 생각을 하고서 여기다가 이제 매듭을 해서 핀클립을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매듭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팔로만 매듭법이라고 그러죠. 저는 이거 반을 접어서 그 부분을 잘릴 부분을 반을 접어서 아까 준비해 놓은 핀클립을 갖다가 여기다 묶습니다. 핀클립 위에 동그란 고리 부분을 통과를 시키고, 통과된 원줄을 이렇게 해서 일반 매듭을 한 번 줘줍니다.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나온 고리 부분에다가 이 핀 클립을 통과를 시켜서 통과시킨 다음에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기면 이렇게 매듭이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로 해도 되고, 여기는 이게 톡톡 쳐서 좀 단단하게 묶이도록 하고, 조금 마음에 안 놓이면은 이 짜투리줄을 원줄에다가 안쪽으로 돌리는 거, 안 돌리기, 안으로 돌려서 한 3번 정도, 하나, 둘, 3번 정도 이렇게 안으로 감아서 조여주면은 아주 튼튼합니다. 이렇게 물을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 쭉 조여주면은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묶이게 되겠습니다. 단단하게. 그런 다음에 한 5mm 정도 짜투리를 남겨놓고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잘라줍니다. 5mm 해도 되고 한 3mm 정도 해도 되고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돼서 원줄에 이제 부품 세팅은 마무리가 된 겁니다. 힘쓰네, 힘써. 와, 이리 와. 조금 크다고 힘 좀 쓰는데, 옳지. 아이고. 조금 크다고 힘 좀 써요. 자, 월척이네. 월척입니다요, 월척. 자, 포즈 잘 취하고 포즈를 점잖게 취하고 있네. 땡큐다, 땡큐. 이거는 이제 다시 쭉 내려서 맨 밑에 거를 쭉 내려서 물로 바른 다음에 이렇게 핀클이 이 부분, 매듭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풀리지 않게, 단단해서 풀리지 않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쪼여주고, 그 다음 거도 쭉 노려서, 이렇게 될 수 있게끔 하고, 일단은 다 밑으로 모아놓고, 모아놓은 다음에, 찌맞춤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핀도레 부분까지 밑에 이 부분에서 밑에 봉돌 부분에서 핀도레까지는 찌 길이보다 한 5cm 이상 더 간격을 더 줘 놓습니다. 이렇게 이 간격을 찌맞춤할 때 이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더 벌려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가 되죠, 그죠? 이렇게. 네, 이렇게 놓고, 이 받침대에다가
낙지대를 거치를 해놓고서 다음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핀들의 부분에다가 찌를 갖다가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찌 다리에다가 이미 이 찌 촉에 맞는 찌고물을 갖다가 끼워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안 맞을 수가 없죠. 그죠? 그대로. 요 고리 부분을 아까 원줄에 꼈던 핀들의 부분을 갖다가 열어서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고리를 껴주고 잠그면은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찌가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초보들한테는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하다 보면 여기에 감기는 수가 있거든요. 뭐 자주 감기지는 않는데 가끔 하려면 이게 풀어주면 됩니다. 뭐 그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게 불편해서 이렇게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보면은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찌꺼기를 끼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 가지 다기능 체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편리성만 따진다면은 찌꺼기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쭉 내려가서 이렇게 유동을 넣어 다음에 다음에 유동을 다 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핀 크립이 되어 있는데, 어떤 어떤 기능을 갖다가 내가 구사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은 수입을 채비를 한다고 하면 이 핀크랩에다가 이런 수입을 봉돌을 갖다가 달면 됩니다. 0.3이든 0.5든 0.7이든 0.1이든 뭐 1g이든 여기다가 여기다 끼우고서 이걸 잠그고서 요 간격만 벌려주면은 뭐 20cm랄지 15cm랄지 10cm랄지 뭐 30cm랄지 이 간격만 이렇게 벌려주면은 이렇게 간격만 벌려주면은 이 수위별 채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위별 채비가 그렇게 이 간격을 갖다가 여기다가 원봉돌을 갖다 고정을 시켜 놓으면은 더 이상 이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한 뼘 그것뿐이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날 상황에 따라서 붕어 입질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른데 항상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깊은 수심에 할 때는 이게 좀 수입별 목돌이 너무 가볍다. 그래, 안정화가 안 된다. 그럴 때는 이런 1g짜리 이런 유동추를 갖다가 껴주십니다. 끼고 채비 형식은 수입의 형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원봉돌 형식으로 하려면은 이걸 쭉 전부 너려서 밑으로다가 다 모아 놓습니다. 무게 중심을 이렇게 다 모아 놓으면은 결국은 뭐 이게 원봉돌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다 모아 놨으니까. 이제 개수는 다르지만은 이 무게감을 주는 것은 원봉돌과 같다는 얘기죠. 또 여기서 그거 살 수 있는 게 중통채비를 할 때에는 이거를 중통은 이제 여기를 가볍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빼내고 중통을 할 때에는 이게 유동 간격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30cm나 20cm나 이렇게 간격을, 요동 간격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요동 간격을 주되 여기에 직접 목줄을 연결하든지 긴 목줄을, 나이롱 목줄이죠. 아니면은 이런 가벼운 로링돌에 채 여기다가 목줄을 갖다 연결해도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은 여기다가 좀 목줄 끊어지는 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고무링을 껴도 됩니다. 고무링. 까만 고무링을 껴가지고 이런 고무링을 여기다가 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기능을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다기능을 운용하기 위해서 이 채비를 조금 더 복잡하게 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채비를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때그때 뭐 계절별, 뭐 날씨별, 기온별, 뭐 여러 가지 그 환경 조건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또 물 흐름이 있다든지 거기에 따라 맞게 이 채비 하나로다가 낚싯대를 안 바꾸고도 변형 운용을 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런 채비를 이용하면은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유리한 점 때문에 저는 짬뽕 채비를 만들어 가지고 재미있게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찌맞춤에 또 변형을 주면 여러 가지가 가능하죠. 일반적으로 올림, 바닥 올림 할 때는 이게 찌가 이렇게 올라갈 때 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캐매고 하는 딸깍 맞춤으로 한다든지, 무겁게 하려면은 이렇게 캐매고 상단, 노란 부분하고 그 부분까지 맞춘다든지, 더 무겁게 채비를 하려면은 이거를 갖다 수면 일치형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붕어의 예민도에 따라서 이걸 조절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찌 맞출 때 또 바늘을 안 달고 한목 맞춤으로 해서 한목을 내놓고 한다든지, 한목 맞춤을 해서 두세 목을 내놓고 하면은 얼레채비가 되는 겁니다. 얼레채비도 할 수 있고, 또 이거를 찌맞춤을 7목, 9목, 12목 거기다 맞추면은 중층채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목 내지 5목 사이에 맞춰가지고 긴 목줄바늘로 하면은 전층 모드로다가도 전층 낚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능 채비를 갖다가 제가 만들게 된 이유가 되는 거고, 어떤 환경에서도 아주 입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다기능 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안 해보실래요? 시키면 관두고요. 아니 뭐 평창감사도 자기 싫으면 관둔다는데, 그거 뭐 안 하면 그만이죠. 근데 이제 제가 써보니까 좋으니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편대치만 하겠다. 나는 죽어도 12일만 하겠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짬낚시 하는 사람으로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은 시간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노지 낚시 이런 거 좋죠. 자연지 가서 하는데 경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좋은데, 근데 노지 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준비할 것도 많고, 그래서 경비가 또 뒤따라가는 거죠. 거리도 또 멀고.
또 뭐 그런 경사지나 이런 데 오르락내리락 하려면 또 체력도 많이 소진이 되고, 그렇다고 또 고기가 또 잘 잡히나요? 붕어가 잘 안 잡히잖아요, 그죠? 적어도 밤낚시를 해야 그래도 씨알 좋은 거 몇 마리 낚고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고 노력이 얼마고 그렇게 피땀 흘려가면서까지 낚시를 해야 될까요? 낚시는 취미인데, 아니, 프로님들이야 뭐 어차피 그게 직업이니까 해야 되겠죠. 근데 일반인들이 이렇게까지 하긴 뭐 자기 맘이니까 알아서 하면 되고, 저는 이제 바쁜 일상 속에서 직장을 하면서 짬이 날 때 할 수 있는 짬 낚시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되게 짬 낚시 하시는 분들은 유료 들어가잖아요, 그죠? 주말에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손맛터나 자비터나 이런 데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저의 짬뽕 재배를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오해 마시고요. 취사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해가 안 된다는 하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도 하고, 저 만날 때 또 자문도 하시고, 도전을 끈다. 이게 뭐 완벽한 취미라기 하기보다도 점차적으로 자꾸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혹시 제가 그런 반응을 많이 못 봤는데요, 개중에 저 같은 짬뽕 재배로 낚시하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 좀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더 재배가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하는데 힘을 합치고 즐거운 낚시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현재 뭐 저와 같이 똑같이 안 해도 되지만 짬뽕 재배 스타일로 낚시하시는 분들, 조사님들 계시면은 꼭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낚시꾼 조사랑이 24년도 추석을 맞이해서 특집으로다가 이렇게 채비 세팅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참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정도로, 어떤 분들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간단하게 하니,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하면 원목도 채비하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이, 아까운 귀한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낚시터에 갔는데 흡족한 족발을 먹고 주면 또 시간 낭비, 마음적으로도 또 좀 공허한 느낌도 들면서 알찬 시간, 재밌는 시간을 보내시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여튼 청자들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고수님들, 프로님들은 안 보셔도 돼요. 하시잖아요. 하시고 또 이런 낚시는 또 아예 무슨 낚시요, 이렇게 평가 잘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거는 제 조사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는 또 시간이 좀 허락하면은 짬뽕 채비로서의 띠맞춤, 수심 측정, 아니면은 그 모드별로의 기능에 대한 세팅 방법들을 갖다가 소개드리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지도록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상 마칩니다.
자, 또 부어입니다. 부어.